워낙 뭐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김포에서 가장 전국에서 김포가 가장 핫한 동네가 됐습니다. 시골 가서 식당 아줌마한테 물어봐도 김포에서 왔다 그러니까요. 김포가 서울로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도 아주 전국적 유명세를 타고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돌고 기사들도 보면은 되게 좀 편협하고 좀 치우쳐진 기사들도 있고 해서 오해도 좀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추진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입대위 대표회장님들은 이제 초론화해서 다시 이제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번 더 간담회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김포시가 서울 편입 문제는 한 작년 말쯤 됐나요? 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 우리 시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서울시랑은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내부에서는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 국장회의라든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쭉 논의하고 준비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좀 논의가 됐는데 급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난 9월달에 그 경기도가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를 의뢰했습니다. 그냥 있게 되면 우리는 북부든 남도든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했던 서울 편입 문제를 공론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급하게 추진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 준비해왔던 과정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남도를 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전기남도에서는요, 우리가 사실 접경지가 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섬이 되는데요, 우리 광역시도 중에서 이렇게 그 자기 행정구역이랑 붙어 있지 않은 구역을 포함시킨 행정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남도 편입이라고 봐야 되고요. 북도를 갔을 때 어떻게 되냐 봤더니 유일하게 11개 시군이잖아요. 우리 포함하면 1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가는 길이 일산대교 하나밖에 없잖아요. 버스 노선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시민들이 주로 생활을 할 때 물론 일산대교를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만은 생활권 자체가 일산이나 파주를 향하기보다 대부분 서울로 향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가 한 인구가 한 1년 동안에 2만에서 2만 5천 명씩 증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 만에 인구 2배가 됐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는 강서나 마포, 양천 이쪽에서 많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의 김포 시민들이 생활권이 이동 경로가 다들 서울을 향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남도를 가니까 섬이 되고 북도를 가니까 사실상의 섬이 되고 그렇다면 오히려 붙어있는 서울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서울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 시는요, 뭐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총선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히 준비해왔던 거고 남도 북도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제3의 대안을 마련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마치 이제 일부에서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선거용 아니냐. 게다가 국힘이 또 뭐 당론 추진한다고 막 그 편을 들어주니까 이게 뭐 한쪽 정당에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것과 무관하게 사실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시장님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해서 준비해서 두어 차례 만나고 난 다음 11월 6일 날 만났잖아요. 그때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서로 이제 우리가 서울로 갔을 때 서울시가 좋은 게 뭐냐, 우리 시가 좋은 게 뭐냐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때 제가 서울시장님께 말씀드린 것들이 대표적인 4가지가 이겁니다. 일단 서울시가 자꾸 인구가 빠지잖아요. 1000만 도시 회복한다. 1000만 도시가 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하나의 뭐 기본 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만 도시 회복하는 것도 관건인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서울이 바다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김포를 품으면은 서울은 서해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들이 보면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이요, 지금까지 이제 쭉 성장하다가 김포로 인구가 빠지고 서울에 인구가 줄어가지고 지금 학교가 폐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낡아 있고요, 늙어가고 있고, 그리고 서울은 이제 재개발해야 되고 이런 시대인데 이 김포를 통해서 해양 도시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포를 품었을 때에 서울 이쪽에 우리 저 대권면이라든지 양천면에 있는 바다를 통해서 해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가 됐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그 그레이트 한강, 한강 르네상스 10년 전에 추진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강 개발이 사실 고층까지만 와 있는데 이 한강 개발이 하구까지 우리 이제 전륜이라든지 이곳까지 다 확장을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그레이트 한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자기들이 얻게 됩니다. 그게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영된 장점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수도권 뭐 성장 동력 확보, 이것보다는 서울이 되게 좁아졌지 않습니까? 서울은 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과밀억제 권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새로운 산업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무엇을 도약을 하거나 준비할 때 가용지가 별로 없는데요. 김포는요, 우리가 서울 면적의 절반만 합니다. 사실은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서울의 거의 절반만 주인데 이거는 60%가 가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땅이 있다는 거죠. 그 서울시에게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됐을 때 서울이 얻을 수 있는 아주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이제 저희가 적극 어필을 했고 뭐 서울시장님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긍정적으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일날 공동 연구반을 구성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한 달에서 뭐 한 달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연구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가 서울로 편입됐을 때 필요한 절차나 그다음 문제점, 그다음 고쳐야 할 것들, 뭐 좋은 것들 이런 다 검토하게 됐기 때문에 한 5개, 6개 분과별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전체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검증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한 장으로 다시 걸렸는데요. 남도를 딱 놓고 나면 사실 남도에 가기 어렵다는 거 보이거든요, 눈에. 그리고 북도를 놓고 봐도 사실은 우리만 한강에 그 단절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북도랑 묶여서 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서울과는요, 여기 전월이 여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과만 붙어 있느냐? 인천도 붙어 있죠. 근데 인천으로 간다고 한번 어떠냐 물어봤더니 다들 반대하시더라고요. 서울은 어떠냐 그랬더니 서울은 다 좋다 그러시고. 그래서 이 인천으로요, 우리가 왜 인천으로 못 가는 이유가 있냐면 여기 계양과 부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대부분 인천으로 가끔 갑니다만 생활권 자체가 인천이랑 교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들 서울로 교류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퇴근도 서울로 하고요. 각종 문화시설이나 뭐가 있어도 다 서울로 가지 인천 고향을 가지 않습니다. 의정부 가지 않고요. 뭐 일부는 가죠 당연히. 그렇지만 대부분이 서울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도로, 철도 이게 다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일산 가는 버스 한 대밖에 없고요. 노선. 인천으로 가는 버스 있습니까?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다들 어떻게 합니까? 다 강서구 가거나 영등포 가거나 강남을 가거나 이렇게 서울로 향해 있거든요. 우리 한강도 서울로 가죠. 486도 서울로 가죠. 도시철도도 공항돼 있죠. 모든 게 서울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권 자체가 서울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로 편입을 추진했고요. 모양은 좀 이상하긴 하죠. 이렇게. 뭐 서울로 가도 모양이 또 좋진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최근에 그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이 됐잖아요. 그 지도를 보시면요. 대구는요, 자기만한 군위군이 하나 더 붙었어요. 모양이 또 길쭉하게 돼버렸죠. 대구가 이제 이렇게 반듯하게 동그랬는데, 군위군이 붙으면서 아예 그냥 고구마 모양 좀 길쭉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활권이 중요하지. 그래서 모양 이렇게 되더라도, 그렇다면 북도나 남도나 인천, 서울, 4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부특별 자치가 추진되면요, 우리는 북도든 남도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어디로 갈 겁니까? 그렇죠. 제가 서울이 모양이 이상하다 해도 남도로 가는 것보다는 낫고요. 북도로 가는 것보다는 낫고, 인천은 갈 수 없고, 그렇다면 뭐 선택지는 결국 모양이 좀 이상해도 결국 서울로 가는 것이 답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가 물론 주민 전체 의견을 다 묻지는 못했습니다. 뭐 다 묻지는 못하고 원래 이 간담회도 이런 의견들도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통리장단이나 주요 이제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회가 될 때 쭉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어떠시냐 했더니 다들 이제 서울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울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 4가지 선택지 중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울이 그래도 모양 이상에서 제일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서울로 편입됐을 때 좋은 것만 있느냐? 당연히 1년부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당장 이런 모습으로 그대로 서울시에 그대로 두고 우리가 편입하게 되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번 주에 뭐 특별법 발의 준비하잖아요. 기사 나왔지만 우리에 관한 우리의 굉장히 특수한 상황들이 특별법의 특례 조항으로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오해가 뭐가 있냐면 이 승장관리 권역이 과밀업체 권역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과밀업체 권역이 들어가면 여기 아시겠지만 뭐 산단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도 세지고요. 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할게요. 과밀업체 권역에 들어가면 조금 규제가 강화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서울은 전체가 과밀업체 권역이에요. 근데 경기도는요. 고양이나 과천이나 몇 개 도시는 과밀이고 우리 같은 도시는 성장관리 권역입니다. 뭐냐면 서울의 지자체별로 경기도의 지자체별로 과밀과 성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과밀 억제 권역이 되라는 법이 없어요. 이 상황에 맞춰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될 거고요. 저 조정되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 또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전형 제외되죠. 엄연히 사라지는데 농촌이 이제 동으로 되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엄면을 존치시킬 수가 있어요. 특례조항으로. 지금의 서울시 특별시 규정으로는 엄면을 둘 수 없지만 우리가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에 엄면을 만약에 특례조항을 두면요 엄면을 존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과밀업체 권역이 그대로 성장관리 권역으로 남게 되고요. 또 하나 농어촌 특별전형은 그래도 갑니다. 언제까지? 도시화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유지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법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도 세종특별시도 엄면을 뒀습니다. 원래 특별시에는 엄면을 못 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세종특별시도 특별법 만들면서 엄면을 두게 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도요 엄면을 두지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법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해결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뭐 여기 나오는 엄면지역 뭐 중과세 당연히 과밀업체 권역이 해소되면 이 세 가지는 해소가 됩니다. 다만 지금 법이 발의되지 않았지 않느냐. 법에 지금 이게 특례 조항이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안 들어간다, 없어진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법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발의 과정에서 이 특례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갈 거고요. 이 조항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우려되는 이 내용들은 다 사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또 지방세 수입이 4,260억 뭐 해서 우리가 지방세가 뭐 세수가 2,600이 준다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아주 대서특별했더라고요. 저희가 지방세 항목이 6개 중에서 4개가 서울시로 갑니다. 세수가 주는 게 아니고요. 세수를 거두어 들이는 주체가 바뀌는 거죠. 세수가 줄면 우리 시민들 세수가 줄여야죠. 세금을 똑같이 냅니다. 세수 4개 항목이 서울시로 넘어가는 대신에 우리가 지출했던 지출 부분 중에서 각종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 깔고 건물 짓고 공원 만들고 이 사업들을 다 서울시에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접 받는 돈이 좀 줄고요. 서울시가 돈을 많이 가져갑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출하는 사업도 줄고요. 서울시가 대부분 지출을 합니다. 이 시설에 관한 것을 서울시가 다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수입도 줄지만 지출도 줍니다. 그래서 특별유지 세금에서 나갈 일이 없다. 이런 내용을 빼놓고 지출을 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세수가 준다고는 하지. 근데 보십시오. 서울로 가게 되면요. 이 일반적인 시설에 관련된 분야는 다 서울시로 가져가기 때문에 도로 간다거나 뭘 짓거나 공원 만들거나 이런 건 다 서울시가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왜 그 6개 항목 중에서 4개를 줬지 않습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그걸 포함해서 그 돈으로 서울시가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로 깔고 하는 것들을 이 사업들을 서울시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출 부담이 사라지는 거죠. 그 수입이 준다고 해서 완전히 주머니가 비는 게 아니라 써야 될 부분도 줄기 때문에 사실은 지출이 크지 않다.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세출도 감사합니다. 뭐냐면 지출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 자치권 축소됩니다.
50만 이상 우리가 대도시 지정을 받아가지고 14개 사무를요, 80몇 개를 가져왔죠. 그 중에서 14개를 다시 서울시로 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도시계획 권한 줘야 됩니다. 근데 도시계획 권한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구청도 입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하진 않고요. 구청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도시 권한을 서울시로 줬다고 해서 이 문제는 문제 될 게 없어요. 왜 없냐면 이거는 행정하는 사람들께 문제입니다. 김포시가 이것을 할 거냐, 서울시가 할 거냐, 이 문제지. 일반 시민들은요, 이 어떤 도로를 깔거나 건물 지을 때 이게 서울시가 하든 김포시가 하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느냐 마느냐,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이 차이지. 김포시장이 한다고 더 잘해준다는 법도 없고요. 서울시장이 한다고 해서 또 더 못해준다는 법도 없어요. 이것은 행정하는 사람들, 우리 이제 여기 국장도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 하고 서울시하고의 어떤 권한의 배분의 문제일 뿐이지 일반 시민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백년의 거리 올림센터 짓잖아요. 짓는데 이거 시비로 짓든 국비로 짓든 서울시 비용을 짓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짓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삶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자치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 서울시로 들인들 어떻습니까? 우리 실제로 이렇게 삶의 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시계획 권한도 서울시에 넘어간다 해도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구청과 협의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정과 집행을 서울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주민 기피 시설 들어오는 것 아니냐. 주민 기피 시설에 대한 결정 권한이 서울시로 14개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 기피 시설, 뭐 예를 들면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대한 결정 권한이 서울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각 지자체가 다 구청도 돼도 지자체잖아요. 자치구입니다. 자치구. 서울도 구가 그냥 일반 구가 아니라 자치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서울시가 아무리 시장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던지지는 못합니다. 주민하고 소기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서울시가 지금 추가적으로 매립지를 확보할 이유도 없습니다.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장 최근에 또 이런 혐오시를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뭐 발표도 했으니까. 이런 중요한, 아주 또 몇 가지 더 있겠지만요. 세부적인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이런 오해들은 좀 푸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우리 시가 이렇게 개선하고 대처할 거기 때문에 문제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시가 또 좋아진 게 뭐냐? 서울은 뭐 천만 도시도 되고 항구도 만들고 그러면 좋아지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요. 우리는 지금 경기도에서 변방이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경기도가 서울로 들어가면 이것도 손해나고요, 이것도 손해나고 이것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의 노원구나 도봉구 외곽에 있는 구들이 서울로 있는 것보다 경기도의 일반시로 들어가면 지금보다 세수도 더 늘 거 아닙니까? 뭐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자치구도 생기고. 근데 그런 구가 경기도로 빼달라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경기도가 서울시하고 브랜드 경쟁에서 진 거죠.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가겠다는 시도는 또 있습니다. 구리도 있고 하남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에 있는 구 중에서 우리가 경기도로 시로 들어가면은 경기도가 말하는 대로라면 우리 시가 지금 세수가 줄고요. 뭐 권한도 줄고요. 뭐도 줄고요. 혜택도 못 보는데 그러면 서울에서 지금 뭐 강남 3구나 4구 빼놓고 외곽에 있는 구들이 경기도로 나가면은 세수도 늘고 권한도 늘고 혜택도 많은데 왜 경기도로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경기도가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이 그렇게 걱정됐다면은 우리가 나가기 전에 보세요. 경기 북도로 갔을 때 우리가 단절되잖아요. 생활권 묶어줘야죠. 누가요? 경기도가. 너네가 그러면 북도로 갔을 때 북도 주민들과 어떻게 묶여서 살지, 일산대교 한 개를 부족하니까 다리 2개를 더 놔준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남도로 갔을 때 우리가 섬이 되는데 그럼 계속해서 수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우리만 그럼 어떻게 달릴 건지, 아니면 너네 행정 편의를 위해서 남도에다가 뭐 도청 이청사를 이청사 너 해준다든지 의정부청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남도랑 같이 묶여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그 불편함을 우리가 누가 해결합니까? 우리 보고 해결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북도도 왕래는 못하고 남도도 못 가는데 그럼 뭐하러 갑니까? 그래서 서울이랑 가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상 경기도의 변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서울이 김포를 품고 바다를 개발하겠다고 작정하고 덤비면 해양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 보십시오. 해양도시 서울에서는요, 김포가 중심입니다. 바다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남에서 울산이 컸잖아요. 바다에 있으니까. 그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경기도의 변방, 지금 있어도 경기 남도로 가든 북도로 가든 어차피 변방입니다. 경기도의 변방에서 어쩌면은 제가 뭐 이걸 100% 장담 못하지만 해양도시 서울이 됐을 때는 해양도시 서울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 교통, 문화, 복지, 교육, 인프라 다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서 뭐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포 서울 시민들이 받고 있는 복지, 문화 이런 혜택들 하고요. 각종 지원하고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거하고 딱 비교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나옵니다. 보육시설도요. 보육 지원도 서울, 경기도보다 서울이 훨씬 많고요. 교육도 많고. 그리고 교통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9년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그 왜 만들었냐면요. 서울에서 자꾸 신도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부족해요. 전철은 없죠. 뭐 해야 됩니까? 버스 넣어야죠. 아침에 출근 버스를 막 넣었더니 서울시가 고만하랍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민들 출퇴근 버스가 막 들어오면 누가 불편해집니까? 서울 시민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경기도민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때 다들 그 출퇴근 버스에 막 밀집돼가지고 서서 입석도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서울시와 경기도를 강제로 좀 조정하기 위해서 대광이라는 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게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금 현 상황이잖아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달에 이제 뭐 도시철도 혼잡이 생겨가지고 버스 투입도 막 하고 했지 않습니까? 버스 전용 차선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요, 우리가 70번 버스를 20대 늘리고 했습니다. 대거 투입하려고 그랬죠. 근데 서울시에서 5대만 허용해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경기도민으로 있을 때 서울시와의 교통협의가 쉽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서울시민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서울시가 우리 교통을 챙겨야 돼요. 우리 김포 뭐 구라고 봅시다. 그럼 김포 주민들이 서울 중심부나 강서구 이동할 때 막히고 불편합니다. 그럼 누가 해결합니까? 서울시가 해결합니다. 그리고 뭐 비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가 지금 준공연기 하잖아요. 이거 서울시가 다 부담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담하죠. 근데 우리가 통합되면 그건 서울시가 부담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출이 줄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서울 시민의 이동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열심히 챙기잖아요. 그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다른 데로 우리가 막 이동하는 주민들이라 그러면은 서울시 교통 굳이 필요치 않은데 우리 대부분의 주민들이 서울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로의 교통이 정말 필요한데 그렇다면 서울로 편입되면은 오히려 서울로 들어가는 교통 편의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광역버스가 시내버스가 되니까 3,000원이 1,500원 되죠. 되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교통비 부담도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 곳곳에 막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은 서울시장이 풀어야 하는 서울시장의 과제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교통 문제는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라든지 문화인프라도 사실 그냥 제가 계속 지금 비교표를 해서 그 이제 보도자료도 뿌리고 저 알리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제공되는 것들, 그 다음에 경기도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들 비교하면은 그 비교만 해보면은 그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또다시 서울이 만약 우리가 가연지가 많이 있는데 서울이 해양도시 진출하면서 해양도시를 성장하면서 어떤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이 과밀화된 것을 약간 분산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서울이 굉장히 과밀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 김포한테 굉장히 매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이게 대표적인 예를 뭐 제가 이걸 100% 맞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뭐 제가 이제 객관적인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당국대학이 왜 한남동에 다 팔고 죽전 이사 갔잖아요. 죽전 이사 가고 나서 대학 평가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서울대학이 아니니까. 경기도 대학 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이제 부도나기 직전이었으니까 팔고 갈 수밖에 없었죠. 당국대학이 그만큼 평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인서울이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그때 김포구로 있었다면 전 당국대학이 죽전 안 가고 저는 김포로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넓은 땅을 가지고 저렴하게 이전을 하는데 서울 주소를 유지하잖아요. 그게 서울 브랜드거든요. 경기도 브랜드, 제가 뭐 경기도지만 뭐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도 좋은 브랜드이긴 한데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경기도보다는 서울이라는 게 브랜드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고. 그래서 인서울에 유지하는 대학이 그렇게 중요한데 당국대학이 인서울을 벗어나면서 평가가 막 굉장히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땅이 있었고 김포가 서울이었으면 저는 김포로 오지 않았을까? 인서울을 유지하니까. 그렇다면은 서울이 과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과밀화된 어떤 시설들이나 대학이든 산업들이 김포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뭐 어느 대학, 어느 산업이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럴 가능성이 열린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이 이 김포라는 276만 제곱킬로미터라는 이 김포 지역이 또다시 성장하고 달각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인프라, 그 다음에 각종 주변들을 정말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 가지.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되느냐? 일부 언론들에서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경기도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경기도민의 투표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편입 절차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첫 번째 딱 하나입니다. 법 통과하면 됩니다. 국회에서요 우리가 이제 특별법을 내잖아요. 내면 이 특별법을 심의해서 통과시키면 그냥 갑니다. 근데 그 전 단계에서요 법에 보면은 이 지방 자치단체 구성에 대한 법에 보면은 국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하나의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주민투표 또는 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이거 법에 있습니다. 의회 동의가 아니에요. 의견 청취입니다. 아니, 찬성하든 반대하든 좋든 말든 의견을 내는 거지.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우리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이걸 내는 게 아니에요. 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그리고 이 의회 의견 청취는 예를 들면 우리 예를 들었을 때 이게 경기도 의회냐, 서울시 의회냐, 김포시 의회냐 이것도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관계된 의회, 서울시 의회, 경기도 의회, 김포시 의회라고 다만 관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의회 의견 듣기 싫다. 그러면 주민투표하면 됩니다. 이 주민투표는 선관위에서 진행하는 정말 우리 그 투표하듯이 그렇게 다 일괄적으로 다 투표용지가 다 가고요. 모든 게 실제로 선거 투표하듯이 똑같이 합니다. 이 주민투표는 그러면 경기도민 전체로 하느냐? 이것도 법에 없습니다. 주민투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구를 개편하면서 이제 투표했던 사례를 보면요. 해당 지역 주민들만 투표를 했습니다. 그 일부 언론에서 김포시를 편입하기 위해서 경기도민 전체 투표를 해야 되는데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누가 하겠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포 시민들만 투표합니다. 간단하죠? 김포 시민들 투표하든가 아니면 관련된 의회의 의견 청취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고요. 법안 통과시키면 갑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경기도 의회 동의도 받고 서울시 의회도 동의도 받고 주민투표도 해야 되고 그 주민투표도 마치 경기도민 전체의 투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언론에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 김포 시민들의 투표 또는 관련된 의회의 청취 이거 거치고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김포는 법적으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단순한 절차인데 마치 이제 누군가가 이제 뭐 싫거나 또는 뭐
시기하거나 그다음에 또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쪽에서 언론들이 사실 거짓말로 그 보도 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는요, 지금 다 찾아가지고 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다 제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JTBC 언론도 은중위에 제소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다 대응하고요. 그 다음에 틀린 게 있으면 다 보도자를 뿌려서 정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실제로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다 알려드리는 것은 책임이라고 봐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관리 번역이 과밀 억제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노고천 전형 폐지될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세부담이 아니죠. 감면되는 것들을 감면 못 받을 수 있다. 이거 농촌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해결책이 뭐냐? 이 특례 조항을 넣게 되면 다 해결이 된다. 그 말씀도 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김포가 서울로 갔을 때 그럼 좋은 점이 뭐냐? 그 좋은 점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분석했던 자료를 쭉 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민들 의견 쭉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론조사 하고 있고요. 곳곳에서 여러 군데서 여론조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 시가 하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김포 시민들의 여론을 물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대답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 투표를 의뢰하면 그럼 선관위에서 이제 주민 투표를 언제 할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그리고 투표 결과를 가지고 국회에 가서 법안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할 때 오시면요, 그냥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각자 이렇게 혹시나 정오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서울 편입에 대해서 또 일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5호선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서울 편입으로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편입 문제가 총선용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사실은요, 26년도에 경기 북도가 출범한다 그랬기 때문에 25년도까지 법안 통과를 보고 내년도 쭉 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공유하고 의견 듣고 해서 내년도 쭉 해서 이제 의견 수렴하고 주민투표 의뢰하고 법안 제출하고 이 과정을 거치려고 했는데 9월달에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법안이 제출되고 돼 있었죠. 주민투표를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빠졌어요. 주민투표 해가지고 만약 경기도에서 주민투표 해버리잖아요. 그럼 저희는 남도든 북도든 갑니다 그냥. 결정돼 버리고 난 다음에 수정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서두르게 조금 더 급하게 된 거지. 우리가 선거라든지 이런 거 전혀 제가 선거에 신경 쓸 시간도 없고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선거보다는요 오히려 선거에 관련된 게 안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요 선거 모릅니다. 정당 좀 모릅니다. 저 그런 생각한 게 아니고요. 보십시오. 아까 그 지도 보시면 하잖아요. 우리의 선택지는 남도, 북도, 서울, 인천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어디로 갈 거냐를 묻는 겁니다. 국힘이 당론 추진한다고 그러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반대한다고 그러고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왜 이게 정당에 나서도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김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 떠나갖고 딱 김포시의 지적 위치나 지금 상황만 듣고 딱 봐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어디로 갈지 말씀해달라고. 서울 편입을 반대만 하지 마시고 아니라 그럼 어디로 갈지. 너네 남도 가는 게 맞다. 북도 가는 게 맞다. 아니면 인천 가는 게 맞다.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반대하시면 꼭 생각해 보세요. 반대하시면요. 서울 편입 반대하시면 어디로 갈지. 주변 혹시나 반대하신 분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그럼 어디로 갈까? 이거를 말씀하셔야 돼요.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요. 우리가 반대하면은 남도든 북도든 인천 셋 중에 하나 가게 되니까 어디로 갈지 그렇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택지 4개 중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로 가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이고 뭐가 다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들 국민들이 정말 우리 김포시가 처한 위치와 상황 이런 것만 정확하게 봐준다면은 저는 김포가 서울로 편입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5호선 물타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호선은요,
우리가 서울로 편입되면 당연히 서울 교통이 좀 들어올 거니까 서울로 이동하기가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5호선은 서울 편입과 별개로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지난 6월 달까지 해서 발표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발표 못했느냐? 이 노선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발표를 못한 겁니다. 이게 처음에 기포시 아니죠. 2018년도 8월 달에 서울시가 용역했던 아니고요. 2019년도 10월 달에 대광이가 제시했던 아니기도 합니다. 줄곧 지금까지 이 노선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게 금단에서 금단 102역사 지나고요. 여기 불로동 지나는 딱 2개 들어갑니다. 금단 지역에. 들어가고 나머지 우리 다 김포 지역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인천에서 갑자기요. 이렇게 돌아가랍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처음에. 안 된다 그랬더니요. 요렇게 돌아가랍니다. 요렇게 밑으로. 그러면서 인천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기로 한 거를 이렇게 돌아가기로 양보했는데 왜 너네는 양보 안 하냐 물어요. 이게 양보입니까? 도둑질 하려다가 줄여가지고 욕심내는 거죠. 이거 양보 아닙니다. 양보는 누가 합니까? 하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김포시가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봐주게 되면 이건 우리가 양보하는 거지 인천이 지네가 이렇게 가기를 요구했다가 이렇게 줄였다고 해서 양보라고 하면 이거 틀린 말이죠.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노선 합의가 왜 안 되고 있느냐.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가 우리 남도를 보내거나 북도를 보내거나 할 거면은 남도랑 생활권을 묶는 어떤 대책, 북도와 생활권을 묶어주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걸 서울로 갑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인천이요. 자기들이 만약에 이렇게 노선을 좀 벌리고 싶으면은 이 5호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5호선은 우리 시민들이 방화동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 처리에 동의해가면서 얻어온 겁니다. 아시죠? 이거 친환경을 짓긴 합니다만은 안 받는 게 최선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거 희생하면서 받아온 게 이겁니다. 김포시안. 이거 하기 위해서 받은 거지 제가 인천시안 하기 위해서 그거 받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작년 11월 달에 신도시 발표하면서 발표났잖아요. 이 노선은요, 5호선은 여기 있는 컴팩트시티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나오는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 1조 6천억을 여기에 넣습니다. 우리 돈으로 합니다. 미래에 여기에 살아야 되는 김포 시민들 돈으로 짓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김포안을 양보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인천이 만약에 양보를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책임을 져야죠. 금폐장을 우리가 가져간다든지 지네가 아니면 금폐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책임을 진다든가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교통 분당으로 건설하는 게 뭐냐면 여기 지나가는 인천 1호선 연장입니다. 요거 자기들은 교통 분당으로 인천 1호선 다 썼잖아요. 우리 돈으로 짓잖아요. 그럼 뭐냐? 검단 신도시 교통 분당으로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시민들 5호선 급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고민을 우리가 어떤 형태든 협의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는데 자기들이 역할과 의무를 하지 않고 우리 보고 일방적으로 양보하라고 하면 이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개월이 더 지체됐습니다. 이 책임이 저한테 있나요? 근데 일방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인천에서. 김포가 노선 협의를 안 해줘서 못한다. 그게 아니죠. 인천이 욕심 부리는 걸 우리가 안 들어줘서 못하는 거죠. 인천이 욕심을 부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천을 돌아가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장기역이지 않습니까? 장기역에서 여기 환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기역에서 도시철도 타고 김포공항을 가죠. 5호선 타고도 김포공항을 가지 않습니까? 원당하고 이쪽 그 금단을 돌아서 가게 되면요. 도시철도보다 5호선이 더 늦게 도착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철도 혼자 빼기 위해서 이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 시가 버스비 1인당 거의 만 원씩 투자하면서 70% 대거 투입하고 있는데 혼잡도가 빠지겠습니까? 안 빠집니다.
더 느리게 가는 5호선 누가 타고 갑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장기역에서 출발해서 최소한 김포공항 갈 때까지 도시철도보다 빨리 가야죠. 근데 인천을 벨벨 돌고 가면 도시철도보다 늦게 가는 거죠. 이걸 누가 봤습니까? 우리 이거 이렇게 되면요, 5호선은 김포 시민을 위한 5호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시철도 타고 다녀야 되고, 이건 금단 신도시를 위한 5호선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대라 이거죠. 비용 되고 우리가 양보 희생했던 금폐장도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계속 협의하고요. 뭐 지금 정부에서 강제적으로라도 그 뭐 이렇게 중재안을 낸다고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장관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12월 초, 원래는 11월 초라고 했는데 지금 12월 중에는 이게 마무리될 겁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그리고 우리가한테 어떤 양보가 하는 부분이 생기면은 저는 당연하게 인천에게 우리가 졌던 책임과 의무 이 부분을 공동 분담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5호선은요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어요. 이 컴팩트 시티가 준공될 때까지 개통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진짜 교통 대란이 아니라 정말 지옥이 되기 때문에 더 늦출 수는 없고, 정부가 약속한 대로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이제 뭐 장관도 말씀하셨잖아요. 12월 중에 이제 노선 확정되고 그 이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 GTX-G도 제가 뭐 준비를 했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임기 내에 예타 과정까지 끝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분은 뭐 정부에 맡겨두면 뭐 절차대로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유심하게 봤던 거는요, 대통령 워딩을 봤는데 대통령 워딩이 김부선이나 김용선이 아니잖아요. 김서선도 아니잖아요. GTX-G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뭐 내가 노선을 못 봤으니까 제가 여기서 장담은 못하지만 GTX-DEF라고 하시면서 GTX-D라고 하셨으면 최소한 저는 예전에 우리가 준비했던 이 삼성이나 강남으로 가는 이 GTX-D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조만간에 이제 노선도 계획 발표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뭐 예타까지 자기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한 4년 뭐 기다려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2호선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게 글포 즉 제가 예전에 그 2015년도 16년도쯤 됐나요? 원래 이것은 그 21년도에 4차 국가철도망이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이건 3차에 들어갈 수 있었던 노선이었습니다. 그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인천 1호선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2호선 올라가면 2호선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는데 2호선의 김포 연장입니다. 이게 원래 사업이. 이거 별도 노선이었죠. 그래서 글포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인천에서 용역을 줬더니 BC값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1.36인가 1.32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던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인천시가 그때 자기들 도시철도망에 넣고 난 다음에 국가철도망 넣고 진행하려고 그랬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국토부가 2004년인가 보면은 국가 그 중기 철도망 계획에 보면 이 노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산을 돌아가는 이 크게 돌아가는 노선이 하나 있었어요. 계획에. 그래서 국토부가 걸포에서 킨텍스 가는 노선을 경기도에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잡고 여기서 오는 노선이 걸포 지나서 킨텍스까지 한꺼번에 해라. 그래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4차에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5년 연기돼서 4차에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걸포까지는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걸포에서 킨텍스 가는 노선은 그 당시는요, BC값이 되게 안 나왔어요. 0.32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업 못합니다. 여기가 BC값,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노선은 못하고 여기까지 하면 다 있잖아요. 게다가 여기는 경기도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는 도시철도라서 같은 광역시도 내잖아요. 그럼 도시철도라서 국비가 60%만 지원됩니다. 그리고 시도, 인천과 경기도 이렇게 넘어가면 광역철도라서 국비가 70%가 지원됩니다. 지자체로서는요, 굉장히 부담이 크잖아요. 이게 뭐 1,000억, 2,000억 사업이 아니고 2조, 3조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면 2,000억, 3,000억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인천과 경기를 함께 묶어서 여기서 충분히 경제성이 나오니까 이 경제성을 여기 좀 나눠주라고 했던 거죠. 그 같이 들어오라고 했던 거고요. 그 4차에서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일산역까지 연장됐죠. 심지어 저기 저 중산동까지 넘어갔죠.
여기 노선 때문에 지난번에 사업비 분담이 결정이 안 돼가지고 한번 예타 조사 대상 올라갔다가 탈락했죠. 두 번째 올라가게 바로 그겁니다. 요 구간에 대한 추가된 구간에 대한 사업비 분담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연기된 거고요. 여기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돼가지고 지금 정부 예타 사업 대상이 올라갔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비식값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뭐 안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순조롭게 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사실 여기 이 글포가 기포의 철도 중심지가 되죠. 도시철도 5호선은 물론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만은 여기가 도시철도와 이 인천 2호선 킨텍스를 가는 이 철도 십자가 만는 길이라서 글포가 굉장히 철도 중심지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봤던 지역이고요. 인천 2호선도 예전에 이제 이건 뭐 사업적으로 맡겨두시면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다른 도시 콤팩트 C, 콤팩트 2 뭐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이제 올해 내년에 지구 단위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29년도부터는 입주 계획입니다. 그래서 33년도까지 입주를 마감할 건데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고요. 그럼 24년도 내년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잡히면 그때부터 이제 보상 절차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김포 환경재생 혁신 복합 단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뭐냐면 다들 아시는 그 거물대리 거기입니다. 거물대리 환경오염 지역 150만 평을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가 나서서 이제 이 재생 사업을 하고요. 재생 사업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예전처럼 뭐 주물 공장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아니라 주로 이제 그 신산업, 그다음 UM이라든지 첨단 산업 중심으로 단지를 재편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환경부가 하고 있는 환경 재생 사업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제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또 다른 얘기가 많긴 했는데 워낙 서울 편입이 워낙 센 이슈다 보니까 이 이슈 중심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주변의 다른 얘기들은 제가 연초에 다시 한번 이태희 회장님을 모실 테니까 그때 좀 편안하게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쭉 한 1년 한 4, 5개월 지나다 보니까 제가 뭐 통리장단도 만나고 주민자치회도 만나고 쭉 뭐 단체 분들 다 만났는데 정작 중요한 이태희 대표님들은 안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연중에 뭐 최소한 뭐 한 3, 4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가 이태희 대표 회장님들 만나서 동네 얘기 나누고 아파트 관련된 지역 현안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이게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